이번에는 의문대명사가 나옵니다. 의문대명사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딱 의문사가 떠오르죠. 의문사는 where, who, when, what 이런 것들이죠. 의문사 중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의문사를 의문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대명사로 who가 나오죠. 설명을 한번 보면 사람의 이름이나 관계 등을 물을 때 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왜 who가 의문 대명사냐면 평서문을 먼저 보면 she is my aunt 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녀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녀 누구야? 요 빈칸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가 who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 싶을 때 who를 써서 who is she?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who는 원래는 요 자리에 있는 명사였는데 명사가 who가 되어서 의문문으로 나갔다 라고 해서 의문대명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명사 자리인데 명사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정보인지 몰라서 의문대명사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유격을 한번 보면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었어요. 소유격, 형용사 그리고 소유격, 대명사 라고 앞에서 나눠서 공부를 했었죠. 사실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쉽게 생각하면 소유격,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유격 플러스 뒤에 나오는 명사 요렇게가 요 두 개가 한 단위라고 하나의 명사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격 대명사일 때에는 소유격 대명사 혼자 명사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사로 봤을 때에는 my는 소유격 형용사이고 my car 요렇게가 하나의 명사 형태였고 소유격 대명사 mine 같은 경우에는 요 소유격 대명사 혼자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였죠. 여기에서는 요게 한 단위, 요게 한 단위 이렇게 한 단위에 해당된다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It's my father's 라고 했어요. 대답은 father's 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질문을 할 때에는 Whose car is this?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유격 형용사 플러스 명사 누구의 차가 한 단위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면 whose 플러스 명사에서는 whose는 소유격으로 누구의 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whose가 혼자 쓰였을 때에는 요 스스로가 명사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라고 의미를 파악을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whose가 뒤에 명사 없이 쓰였으면 얘는 얘 혼자 명사 역할을 하는 것. 그런데 앞에서와 같이 whose car 이렇게 바로 명사가 나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요 하나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who의 목적격으로는 whom이 있습니다. whom.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뒤에 대답을 먼저 보면 I met 민호. 이 문장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요 목적어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이 자리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 대한 정보를 대신할 때에는 목적격인 whom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whom 하고 did you meet yesterda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구어체라는 건 우리가 주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회화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구.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의 체에서는 목적격이더라도 who를 쓰는 왜냐하면 우리 말은 편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에는 주격과 목적격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who를 쓰는 경향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되는 거 말고 학교 시험에서는 목적격일 때에는 whom을 쓰는 거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에는 목적격이면 who보다는 whom을 굳이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 나오는 주격과 그리고 목적격이 헷갈린다면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 부분이 빈칸으로 알맞은 의문사를 써라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who를 써야 될지 whom을 써야 될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 문장에 대한 대답이면은 너 어제 누구 만났어? 이니까 나 어제 나 만났어. 그 다음에 누군가를 어제 만났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 who나 whom에 대한 정보가 요 대답했을 때 빈칸이 어느 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인지를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죠. 주어 자리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적어구나 라고 생각해서 whom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프랙티스 10도 who, whose, whom 중에 알맞은 걸 골라야 되는데 보통 whose는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 자체가 무엇무엇의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해석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만약에 who와 whom이 헷갈린다면 쌤이 대답을 생각해 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1번에서 누가 Did they help? 그들을 도와줬어. 누구를 그들이 도와줬어? 라는 의문문입니다. 여기에서 대답을 하고 싶다면 일단 여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기 때문에 대답 생각해보면 they helped 그 다음에 누군가 대답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누구를 돕다 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 의문대명사 whom을 써야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번 문제를 보면 teach science, 누가 과학을 가르치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만약에 요거 대답한다면 이제 누가 가르치시는지니까 누군가가 teaches science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누군가 어떤 쌤이 과학을 가르쳐 주셔. 여기에서는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 자리에 있죠. 은는이가에 해당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어 자리에 대한 의문사이다. 주격이네 라고 생각해서 who를 쓰면 됩니다. 지금은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 의문대명사 what과 which가 나옵니다. 여기부터는 who가 사람을 가리키고 what이나 which는 무엇이라는 사물을 가리킨다는 차이점 외에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what은 동물이나 사물, 그리고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을 물을 때 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들을 가리킬 때 쓴다 라는 거죠. 그래서 What did Mary buy?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대답으로 나올 수 있죠. What does your father do? 아버지가 무엇을 하십니까? What do you do? do라고 물어보면은 직업을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What does your father do? 아버지 뭐 하세요? He's a teacher. 그는 선생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업을 나타낼 때에도 의문사 what을 쓴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what도 마찬가지로 의문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What do you like?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What do you like? 너 뭐 좋아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질문이 너무 광범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쌤이 소은이한테 소은아 뭐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난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what이 혼자 나온다면 what 스스로가 의문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쌤이 범위를 조금 좁혀주기 위해서 What food do you like?
라고 물어본다면 음식 중에 어떤 거 좋아하는지 물어보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whose처럼 마찬가지로 명사까지 포함해서 요 food까지가 하나의 의문사,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의문 대명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which로 넘어가 보면 which는 동물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쓴다. 단 제한된 선택 범위 내에서 어느 것인지를 물을 때 쓴다. 예를 들어서 what은 선택 범위는 없어요. What color do you like? 라고 하면 이제 색상 중에 아무 색상이나 무슨 색상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느낌이라면 비슷하지만 which는 which is cheaper, meat or fish? 어떤 게 더 저렴합니까? 고기와 생선 중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주로 약간 선택권이 조금 좁을 때 쓰는 의문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Which do you want? 어떤 것을 원하세요? Tea or coffee? 차와 커피 중에 이런 식으로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을 뭐뭐 하는지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which도 마찬가지로 which 혼자 쓰일 때에는 which 혼자 명사 역할을 하지만 which 플러스 명사 형태가 온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ch do you like?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범위를 조금 좁혀주고 싶어요. 그래서 계절 중에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라는 식으로 뒤에 명사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which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의문사는 이렇게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so, same, such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o는 해석을 할 때 그렇게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주로 think 생각하다, suppose도 생각하다, believe도 믿다라는 뜻이 있지만 강력한 믿음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expect 예상하다, hope 희망하다, say 말하다, tell 말하다.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뜻 한번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동사들의 목적어로 쓰인다면 앞에 나온 문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대신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so라는 표현이 함께 나온 거예요. 예를 한번 보면 She will be safe. 그녀는 아마 안전할 거야 라고 할 때 I hope so 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 부분에 hop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로 I hope that she will be safe 라는 의미의 문장이 절의 형태로 대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사람의 말이랑 똑같죠? 이제 그럴 때에는 굳이 똑같은 말인데 한 번 더 써주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이 문장을 대신해서 so를 쓰면 그렇게, 나도 그렇게, 누구누구도 그렇게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그러길 바래. 여기에서 그러길이라는 건 그녀가 안전하길 바래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대신하는 역할을 so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ame으로 넘어가면 same은 같은 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항상 정관사 더와 함께 쓴다. 우리가 조금 특정한 것, 뭔가 앞에서 가리켰던 것이나 그런 것을 명사로 쓸 때 더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same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 가리켰던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same은 항상 더와 짝꿍입니다. 그래서 the prices are the same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격이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밑에 관용 표현도 한번 보면 A, E 소금 복수일 땐 are the same as B 이런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회화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러면 A는 B와 같다. 예문 한번 보면 the password is the same as the username 이라고 the same as 하면 뭐뭐와 같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사용자 이름과 동일합니다. 초기에 이런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ame은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계속 의문사도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가 나오는데 쌤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형용사로 쓰인다라고 하면 뒤에 명사가 하나 더 붙는 형태로 쓰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그냥 the same 요 스스로가 하나의 명사였는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the same 하고 뒤에 명사가 하나 더 붙는 형태이다. 요것만 일단은 기억을 하면 됩니다. 형용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그러니까 이 형용사가 꾸미는 명사가 하나 더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재원 and 민수 go to the same 하고 끝나면 이제 앞에 맥락이 있으면 괜찮은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어디에 가는 건지. 그럴 때 명사 하나 더 붙여주면 요 same은 형용사 역할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F도 마찬가지로 이제 the same을 명사로 봤을 때는 the same이 혼자 쓰였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same이 형용사라면 the same 명사 as 이렇게 중간에 명사가 하나 더 추가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I bought the same umbrella as Jenny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같은 용법인데 형용사로 쓰인 형태의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샀는데 같은 엄브렐라를 샀다. 제니와 같은 우산을 샀습니다. Do you like the same music as Kevin? 이라고 하면은 the same music 이렇게가 한 단위인 거죠. 그래서 케빈과 같은 음악을 좋아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such 마지막으로 search를 보면 search는 그러한 것이라는 뜻으로 앞에 나온 단어 구, 절을 받는다. 단어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의 하나 역할하는 게 구 그리고 문장 단위를 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어나 어떤 표현이나 혹은 심지어 문장 전체를 다시 언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uch was his answer 라고 하면 그의 대답은 그러했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맥락상 앞에 이렇게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말을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말을 먼저 여기 인용을 한 다음에 그것이 바로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요 search는 바로 앞에 있었던 요 그가 말한 내용들을 가리켜서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CF에 한번 보면 search와 as가 모이면 뭐뭐와 같은 그럼 이라고 표현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I like team sports 하고 such as soccer 이라고 뭐뭐와 같은 이렇게 뒤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싶을 때 쓰면 됩니다.